산수유 마을에서 신돈면 쪽으로 경사를 지나 경동리 사격장 올라가는 반대편 신들이 좁은 길을 150m 정도 내려가면 하얀 소나무 백성이 나옵니다. 이 백성 천연기념물 제253호는 조선중기 시대에 전라 감사를 지냈던 민정식의 할아버지 민달룡의 묘소 앞에 심은 것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16.5m이고 줄기는 아래에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 곱게 자랐으며 둘레는 1.92m, 1.98m로 나무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관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 백송은 나무 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 신빛이 드므로 백송 또는 백골송이라고도 하며, 중국의 원산지로 조선시대에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가져다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나와 신돈면 소재지 쪽으로 조금만 더 진입하면 좌측으로 지성리 마을 진로 50m쯤에 위치한 곳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성묘의 형태로 보면 관을 묻은 광중 현실을 지하에 두고 그 무덤 위에 개석을 얹은 탁자죽이며, 지성묘가 위치한 일대는 흙으로 쌓은 봉더분과 돌을 쌓아 만든 적석층으로 보이는 고총들이 있어 청동기 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성묘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선사시대 제법 큰 부족 집단의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지성묘라는 한자명을 볼 때 이 고분이 있어 마을 이름이 자연스레 불려진 곳이라고 보여지며, 현재는 행정구역상 수아리에 속해 있으며, 이곳에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행방은 미연하나 이 상태로도 고분 연구에는 좋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구기를 따라가며 수강리 일대에는 이천의 도예인들의 공방이 질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자박물관, 지수택로, 광주도요, 한국도요 등 사기막골까지 약 400곳의 도예가들의 집성 전락이 이루어진 곳으로, 한때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도자산업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명실상부한 도자기의 명소이지요. 도자기 집성촌인 신돈면에서 이천 시내로 넘어가는 기침이 고개를 넘기 전 100m 지점 우측편으로 이천 구경리인 사기막골 도예촌이 나옵니다. 사기막골이란 사기, 운막, 골짜기의 합성어이며 사기 그릇을 만드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이곳에는 53곳의 전시장과 장인들이 각기 다른 특성과 기품이 실리고 혼이 깃든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장인들과 직접 대면을 하며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죠. 눈높이도 없고 스스럼도 없이 이천 장인들의 넉넉한 마음까지 구경하는 장소를 하여 가장 높은 수인 이천 구경이라 하였는가 싶네요. 이곳에서 넉넉한 도예인들의 인심을 마음속에 그득 담고 돌아 나오면 사기막골과 마주하는 곳의 진상미로 이름난 이천 쌀밥집들이 밀집한 도예천 쌀밥거리가 나옵니다. 정일품, 나라님 쌀밥, 청목, 나라님 이천 쌀밥, 장작불곰탕, 이천 쌀초밥까지 있어 쌀밥의 진미와 이천인들의 여유롭고 넉넉한 인심이 담긴 한상 그득하게 차려진 반찬들을 맛볼 수 있으니, 이곳에서 푸짐한 식사를 마치고 청춘국도를 나와 서이천 I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 작은 고개를 넘어 서이천 IC를 지나면 우측으로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천 제1경 토드람산이 나옵니다. 높이는 349m에 불과하지만 태고 시절 마고 할머니가 금강산을 만들고자 들고 가다가 흘려서 만들어졌다는 귀한 배석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일명 경기도의 소금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저명산, 돼지 울음소리가 나는 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옛날 이 산에 병든 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던 조자가 있었는데, 갈수록 병환이 위중해지자 매우 시리에 빠져 있던 참. 마침 시주차 이곳을 들른 어느 스님께서 사연을 듣고는 서기버섯을 달여서 드리라고 하자, 어머니를 위해 산절벽 바위돌에 붙어있는 버섯을 따고 있었는데 절벽 위에 몸을 묶은 밧줄이 바위 모서리로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 뜻과 효행을 가상히 여긴 산신령의 명령을 받은 돼지굴 속에 살고 있던 멧돼지가 크게 소리를 내어 울어대니, 그 멧돼지 울음소리에 놀라서 올라오게 되어 공술사는 목숨을 구하게 되어 돼지가 울었다 하여 저명산이라는 전설이 전해진 곳입니다. 주차는 도남산 사거리 GS 편의점 앞이나
인재개발은 옆으로 용보사를 오르는 길편에 주차를 하고 등산 안내 표지판을 따라 등반을 시작해 봅시다. 바위산이라 조심하며 일봉으로는 거대한 안반으로 봉우리 동편을 깎아지른 절벽이니 봉우리 사이를 넘겨다보는 곳은 삼가했으면 합니다. 이 봉의 정상 부위를 매듭 지어진 반차를 잡고 바위를 타고 오르면 시원한 전망이 펼쳐지네요. 중부고속도로의 차량 항열과 함께 건너편에는 설봉산과 그 넘어 원적산과 천덕봉이 보입니다. 비교적 조밀하게 형성된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라 지루하지 않으며 초심자라도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산봉은 효자봉 동상을 바지로 잡고 올라서면 다른 봉우리에 비해 비교적 넓게 형성된 지형으로 사방으로 펼쳐진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조망처입니다. 인구 1000만이 사는 수도 서울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절반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 어느 곳으로도 원활하게 연결되는 도로망의 요충지 때문인가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대형 물류 창고들이 즐비하고 그곳을 오가는 차량 행령들이 꼬리를 물고 있네요. 대지굴 방향으로 이산 정상을 돌아서 내려가니 정상 봉우리와 마주대고 갈라진 암벽 사이가 대지굴이라고 하여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하여 수된 관광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계단을 올라보니 내려오던 길과 연결되어 있어 바위 틈새가 좁기는 하나 야생동물의 은신처럼 적합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개발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길가에 이천 창암리 마애보살 방가상 보물제 982호가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채 의연한 자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애보살 방가상은 속칭 미륵바위라 불려지며 화강화 앞면에 얕은 부조로 새겨진 3.2m의 보살 좌성으로 이불상 뒷면에는 태평 홍국 6년 신사 2월 13일이라고 음각되어 있어 고려 초인 형동 6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 수 있지요.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 태평 2년 마의 약삽을 좌상 보물제 981호와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진 이 보살상은 표현이 더 둔중하고 도식적이지만 그 시절 이 지방 조성 양식의 기법으로 여겨집니다. 40, 50대 대여섯 명의 건장한 장년 등산객들이 출발지에서부터 뒤를 따라오며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동조를 하던 미령의 동무들이 이 불상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불상을 한 바퀴 돌면서 짚고 다니던 스틱으로 툭툭 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고 이까지 돌덩이에 그림을 그리는 곳이 뭔 놈의 버벌이냐고 하기에 정중하게 그들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실체를 체험하신 예수님은 그 뜻을 전하고자 3년 동안의 제자들과 공생활을 하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당신께서 충분히 역할을 하셨을 때 이제 떠나주실 때를 아시고 제자인 유다의 고발에도 아무런 질타나 노용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으나 3일 후에 부활을 하여 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40일 후 영생의 길로 오르셨습니다. 하여 성도들은 인류를 대신하여 더러는 내 적도 사랑하라는 계시를 남기시고 요단강을 건너신 그분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자 성상을 만들고 그분의 뜻을 기린 성경을 만들어지며 2000년의 세월 동안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형성되며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이 지구촌에 인류가 생성되어 또다시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그들이 숭배하는 각 종교들도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며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인 경전을 만들어 그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결집을 시키고자 가르침을 주신 모두는 민족의 스승들이죠. 부처님도 인도의 주류를 이룬 아리안족이 아니고 동이족의 지파인 코리족으로 네팔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왕국을 세운 정반왕의 아들이니 곧 우리 민족의 선대 조상입니다. 그분이 출가하여 81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8만 4천의 무한대의 법사를 펼친 것이 오늘날의 불경이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나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으나 500년이 지난 후 제자들이 상징성이 없는 것은 의미나 뜻이 희박함을 느껴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들과 보살상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분상의 위대함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이렇듯 이분들 모두는 역사 속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인류의 큰 스승들이죠.
만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뜻이나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케이팝처럼 그 미남형은 얼굴과 업적을 이러한 바이들의 기록을 하여 놓는다면 천년 후에는 이 불상과 또는 예수님이나 성인들처럼 오늘의 귀중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신들의 세계에서 봤을 땐 깨알같이 작은 이 지구촌의 존재 자체도 구별할 수 없는 미미한 개체임을 망각한 채 크고 조금도 없이 고만고만한 크기에서 고귀하고 천암까지 색깔로 구분지어 자판위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분별을 해본들 신의 범주를 어찌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열심히 먹고 살고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무리들 중 쌍꺼풀 수술을 한 개미가 있다고 하여 예쁘다고 들어서 뽀뽀라도 해주거나 그들에게 내가 예쁘니 무리들 중 왕노릇을 하라고 왕관을 씌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부질없는 망상이지요. 모두는 오늘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굴러가는 이 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나름의 개성들이 곧 나만의 법이지니 그 의지를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역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며 피식 웃어주자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권유하며 잡는 것을 바쁘다는 핑계를 두고 우리 일행은 마장면을 향하였답니다. 이 고장 마장면 5천은 10회 전만 해도 고령화로 썰렁하고 평범한 면소재지였으나 아파트가 들어서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의 면모를 갖춘 모습으로 변화를 한 곳이지요. 그것은 고려동에 있던 특전사령부가 이곳으로 이전되어 젊은 혈기의 생동감이 유입되면서 새롭게 수혈이 된 곳으로. 원래는 신든만 도봉리 장동리 일대로 지정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반대 시위로 어느 날 도봉리에 있는 도예인이 이천에 오셨으면 한번 뵙고 싶다고 하여 찾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초소를 만들어 놓고 길을 막아서면 신분증을 제시하라. 무엇 때문에 왔느냐. 혹시 첩자가 아니냐는 등 이상한 들을 하기에 내려서서 뭐하는 짓들이라고 따져먹고 있자 하니 마침 초소 안에 있던 아는 동생이 나오기에 이 무슨 꼴이냐 하자 군부대가 들어오는 곳을 막기 위해 곧 시위가 있을 것이라기에 국책사업을 너희가 무슨 권리로 반대 시위를 하느냐 하자 다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바보 같은 짓들 하지 말고 옛날 군부대 시절로 착각들 하지 말아라. 내가 군생활을 한 그 특전사라는 곳은 모두가 전문가로 양성시킨 직업군으로 편성된 정예부대이다. 그리고 사령부를 호위하는 일개 여단인 3여단이 따라오면 그 요원들은 모두 간부급들이라 그들은 가족을 구성한 영의 거주자들이니 그 가족들의 인원들까지 합해지면 신분면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신도시까지 형성시켜 줄 텐데 나중에 후회할 짓들을 하지 말라 하고 약속한 곳에 전화만 하고 길을 되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9일 어느 좌석에서 만나 듣고 싶지도 않은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부동산 업자에 의해 귀가 쏠깃하여 마을 발전에 큰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들을 한다고 하네. 앞에 놓인 과일을 보고도 먹어도 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내어준 어르신금의 극지이니 누구를 탓하랴. 탐욕과 허세와 몰입애들의 농가로 인한 민주주의의 그릇된 인식, 시위문화의 그릇된 행보와 행태, 아직도 도심에서 출렁거리는 깃발과 머리띠와 고성이 난무하며 국가를 관장하는 나라님이나 지역도시를 끌고 가는 시장님들이나 각 기업의 수장님들이 저 부리질 없는 목리에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씁쓸함이 담겨들었답니다. 어찌되었건 이곳 마장면은 영원히 소속될 미래의 진수성찬을 맞이한 축복의 땅이 된 곳입니다. 이곳 구시가지 오천에서 개울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이천 도어스 제15호로 지정된 400년 된 느티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아담한 정자각이 있어 행락객과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이천과 여주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곡물을 수탈하기 위하여 수원과 여주를 이은 수레선 열차길을 만들었다 폐쇄된 그 시절을 회상하듯 오천 기차역 철길과 작은 수중기관 열차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그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 마장면 해월리 관지산에는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석평리 유네스코 평화센터에 연수원이 있어 기업과 단체의 교육회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이 지방의 그림 지도를 그릴 때 뜰돌과 마루가 있었던 작은 함자는 사라지고 호범면 동산이 마열해상 이천시 향토 유적 제9호가 있고요. 인천 교차로에서 호범면 소재지로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 좌측편 야산 밑으로 가정 성화의 요람인 탄내 성가정 성지가 나옵니다. 이 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3억 활동지와 병인박해 때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정은 정양목 성인의 고향이자 묘가 있는 곳이며 또한 이천의 고향인 이문우 이호영 이가다 남매 조주기 남이간 등 5인의 순교 성인을 함께 환영하는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선생님,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무모하게 희생을 당한 성인들을 기린 비운의 역사만이 성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항상 가슴 아프네요. 김대건 신부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그분들 모두는 탐욕도 없고 검소했으며 오직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흔적이 조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네, 그러나 이미 그분들의 써내려간 희생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변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인류의 지혜를 짊어지고 떠나신 예수님처럼 그분들의 빛은 새롭게 재조명되어 발현할 것이니 오늘은 이곳에 순교하신 성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높이 기리며 발길을 돌려봅시다. 선생님, 이 성지를 찾아와 예를 갖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찌 종교의 편향도 없이 그리도 세세한 부분까지 아우르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셨는지 그 신중을 지니셨다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허허,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보니 자연히 습이 된 것이죠. 눈과 코와 귀가 둘씩이라 한쪽 눈을 감고도 길을 갈 수 있음을 알았고 한쪽 코를 막고도 냄새와 향기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한쪽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으니 모든 것을 분별하 마음속에 집어넣어 번뇌와 망상을 버물릴 일이 없었기에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항상 하얀 백지가 된 것일 뿐이죠. 자, 다음 방문지로 길을 나서 봅시다. 호범면을 지나 이천으로 가다 모가면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조금 가서 다시 남이천 ICC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신갈리에는 일반 산업단지 옆에 현대화된 대형 이천 데르메탄 온천 리조트가 있어 온천욕을 즐기는 행락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주변 일대 대덕산을 기점으로 서편으로는 덕펑치 CC가 있고 동편 언옥리 일원에는 비에비스타 CC와 윌링턴 CC와 빅토리아 파크, 뉴 스프링빌 CC 등 골프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나와 모가면 소재지로 가다가 비승대 앞 우측 녹록길로 들어가서 소고삼리 마을회관 앞에서 직진을 하면 되고 아니면 이 방향으로 직진을 하여 남이천 IC 진로 앞 이천농업 테마공원을 둘러보고 사우스 스프링 CC 고객길을 넘어 모가체육공원을 지나 소고삼리 마을회관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모가면 공원로 218번 길에 소고리 마에열의 좌상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9호가 있습니다. 마옥산 기슭의 커다란 바위면에 삼각된 높이 4.7m의 마일의 자상으로 동쪽으로 결과부자를 하고 있으며 여러 겹의 원형 두관과 두 겹의 신광을 갖추고 머리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이 큼직하게 솟아있고 넓적하고 둥근 얼굴에는 눈꼬리가 긴 눈과 코, 굳게 담은 입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귀는 늘어져 있고 목에는 번뇌와 고통을 상징하는 삼도가 표현되어 음각으로 조각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손이 희미하고 법인은 통견으로 많은 옷주름이 있으며 풍만한 얼굴과 신체의 안정감이 있는 비례등을 볼 때 고려 장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는 서쪽으로 향한 삼전불 자상이 있으니 회화적인 조각 기법을 볼 때 신라시대의 토우나 미개 종족의 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는 일반적인 불상 조성의 규범에서 이탈되고 도식화된 고려 중기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찌 불상이며 불교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은 1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숭상하던 신교 문화는 사라지며 소도와 신단을 설치한 첨성단이나 천재단이 일부가 있고
다만 시대부터 전파된 불교 문화가 들어오며 불상이나 사찰들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인 서원이나 향교 등이 문화재로 남아있고 궁궐이나 왕릉 등이 있고 역대 인물들이 자치나 개인이 소장하거나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 있으며 구한말부터 유입된 100년의 세월이 흘러온 기독교 성지문화도 일부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화재의 분포를 볼 때 자연적으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겠지요. 네,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이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혹시 스님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이 한복은 매우 정감이 가고 편안합니다. 평상시에 산속을 다닐 때도 항상 이러한 복장입니다. 지금은 개량이 되어 더욱 편안하여 계절마다 두 복도 아닌 한복만 입고 다닌답니다. 이곳에서 나와 원두리를 지나 배월면 초지리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가남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양화천을 건너기 전 대월면 군량 1위 마을길에 양녕대군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체와 흔적은 없으나 이 작은 샘이 있던 자리 양샘대 유래비는 세종 2년 음력 3월 10일 세자 자리를 아우 충녕대군에게 양보를 한 양녕대군은 부왕인 태종과 세종으로부터 영의수집지와 40여 칸의 군도를 하사받고 노비를 포함하여 30여 명의 식솔들과 함께 이곳에서 17년간 세거를 하며 일가를 이루었던 곳으로 양녕대군과 효롱대군은 부왕인 태종의 등극 과정에서 왕자의 난을 보고 자란 인물들도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 장본인들이기에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매사냥과 말타기를 즐기고 정자를 지어 시를 읊는 유유자적한 전원 생활을 하였던 곳이랍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술가어리 내 사랑 주야장천 못올림 어리어리 내 사랑아 미치광이 세자라고 불리던 호탕한 성격을 지닌 양녕대군은 권력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으며 조성이 지극했던 효령대군은 배불 정책의 기조 속에서도 불교를 숭상하여 회암사 중수와 홍천사 탑전술이 원가법회 등을 많은 불사를 주관했으며 반야마라 밀다심경 원각경 등을 언해 간행했던 인물로 성종대까지 왕실 어른으로 극진한 예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샘은 양녕대군의 일가들이 먹던 샘물로 양샘이라 불렸으며 이 고개를 양삼제라 불린 것은 권력주친의 정을 나누기 위해 세종의 명을 전하러 온 중사가 수차례 넘은 고개이므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기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만든 조봉동 시장님의 후원으로 양삼제 유래비를 세우게 되었죠. 유적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샘을 덮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경지 안에 작은 초막과 유래비만 있어 군량리 94지 1번지를 찾아가야만 양녕대군의 재치를 느껴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군량 1위와 양평계를 거쳐 오가면 소재지를 지나 산내리 입구로 들어서면 산내리 마을회관 뒤편에는 안동권시의 사당이 있으며 그 건너편 산내리 31-1에는 권군마을 이천시 상토유적 제16호가 있습니다. 권규는 세조 10년에서 중종 21년까지의 인물로 자는 정경, 호는 유원당, 시호는 충성공으로 1491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 춘추, 기주관을 거치며 청동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1506년 중종 반조 때 전국 공신으로 영창군에 봉해졌으며 형조판사를 거쳐 1518년 사원사로 중국을 다녀와서 이듬해 예조판사가 되어 봉작을 더해 영창군이 되었으며 1523년 의정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적지를 둘러보고 이곳에서 마곡산 쪽으로 더 올라가니 김태순 미술관이 있으니 한번 들러봅시다. 자연이 좋아 자연의 품속을 찾은 가장 한국적인 김태순 작가는 화풍도 그러하고 소재도 그러하기에 인성 또한 그러하기에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이곳에 스스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세속의 속박과 허세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자연은 그 자체이죠. 기교와 숙련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 미술사의 주제가 희박한 화려함보다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그 기품 또한 우아한 전통이 살아 역동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책을 펴놓은 듯한 서책에 있는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 보니 나는 그 책 속 안에 들어서서 책을 읽고 있으며
한팔 소매자락에 펼쳐진 두루마기 작품을 보니 그 두루마기가 나의 몸에 걸쳐지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를 들어간 듯 이 몸은 그 시절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환영에 빠져드네요. 이 작품들이 미국에 전시된 것을 보고 한국미를 칭송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고향을 떠난 교민들이 향수에 취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그 누구련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척이라. 끝없이 달려온 인생의 여독으로 지친 육신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여한 마음으로 화폭 속에 나를 담가 시공을 초월한 자연미 그 자체에 흠뻑 취해 벗어서 와, 소재도 그러하고 구성도 그러하여 마치 시골집 풍경에 담겨든 듯한 아늑함에 빠져드는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세계는 종교를 초월한 무한한의 세계를 추구하는군요. 선생님도 종교와 종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문턱도 없이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듯. 그렇죠. 색깔도 맛의 묘미도 나의 기준에 좌우되겠죠. 이곳에서 가장 한국적인 멋에 취해보았으니 또 다른 한국적인 맛에 취해보기 위하여 이 앞산 너머 서경리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절집을 찾아 나서 봅시다. 이곳 마옥산 6번 능선에 자리한 이절 용광사는 청룡과 백호가 서로가 우월함을 과시하지 않고 완만한 대칭으로 상충이 없는 독성불터로 앞이 탁 트인 서경 들판과 재물의 상징인 서경지 호수를 품안고 앉아있는 찾아보기 힘든 천하의 명당터입니다. 이 터는 혹여 재물을 탐욕하거나 명예를 탐착하거나 크게 불사를 이루려는 야심이 조금이라도 비치기만 하여도 이 터가 스스로 밀어낸 독성불터이지요. 17세에 백양사에서 성만함 스님의 상자인 마이라 스님을 은사로 칠과하여 백양사와 내장사 불갑사에서 당대의 선방과 명철들을 두루하셨으며 고승들의 휘하에서 가르침과 증명을 받아가며 일심으로 수행 정진하신 법은 진경 스님은 승려의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여주 대신면에서 복무를 한 것을 계기로 이 터와 인연이 되어 50년 전에 조그마한 기도터를 새롭게 법당을 중건하고 많은 인연들과 토반들이 오가며 좋은 색찰이 있으니 스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하셨으며 실력이 살아있다고 하여 당시대 남도 서해의 대가인 화백령가에서 직접 스님을 컴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또한 단호히 고사하시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는 한낱 피었다 사라지는 아지랑이에 불과한 것이요 무엇을 이루리라 하는 것 또한 탐심이요 그 탐심을 지님으로 인하여 번뇌와 망상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일진데 그것에서 어찌 인간의 본체인 자아를 찾을 수 있음이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 세계와는 출가한 그 순간부터 이미 등을 돌린 것이 오래전 일이니 어느 이상형을 추구한 것도 없고 가만히 설로 중생들에게 업을 지은 것도 없음이니 그래도 변함없이 누추한 이곳을 찾아주시는 무정물, 유정물 대중들이 나의 부처라 여기며 살아 숨쉬는 부처님들께 감사하며 살아온 곳일 뿐 만유 일체 유심조라. 스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불자님의 말씀. 저 스님은 욕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사정을 하면 불자함까지 모두 털어서 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자 또 한 분 말. 장애가 있어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누님을 생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자들 한 명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오라시네. 진정한 성직자는 원래 주머니가 없지 않나요?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 스님처럼 주머니가 없기에 담아두지 않았으니 본체인 그릇이 깨지지 않았지요. 형식에 치우친 가상의 문서가 아닌 실체의 무서이가 아닐까요? 꺼내들여서 세어보거나 가름한 일이 없으시니 셈법을 잊어버린 대자유인이시죠. 그것이 진정 참구의 본질을 갖춘 이 시대 진정한 도인의 경지에 들어선 수행자들이 아닐까 싶네요. 곡차를 좋아하시지만 곡차를 하셔도 아무런 말소리도 없이 가부좌를 털고 앉아 108염주를 놓지 않고 수만독을 하시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이 걱정일 뿐 이미 경계를 넘으신 분이니 염려들 하지 마시라고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이곳을
때마다 법원 진경스님을 보면 진목대사님의 오도성이 떠오릅니다. 천금지석 산위침 월척운병 해작주 대칠거연 임기무 각협장수 쾌골륜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로 삼고 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크게 취해 거연이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꺼려지네. 당신들께서 지니신 법사를 하여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중생들이 없으니 미풍긴 세상의 무정물 대중인 사냐대지에 당신들의 심중을 투설하였던 진목대사나 법은 진경스님은 시대와 시절을 초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것은 결코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리라. 월은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고 대지는 나를 보고 곧없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물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살라하네. 나홍선사의 오도성 한 구절을 읊어가며 이것을 나서 노승산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 노승산은 이천구경 중 8경으로 노승산 말머리 바위가 있지요. 높이는 310m로 산세가 작고 낮지만 말머리 바위, 굴바위, 병풍바위, 외돌고의 바위 등 귀암 계적들이 조화를 이루 경치가 아름다워 이천의 소금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산입니다. 등산은 비교적 가파르나 귀염괴석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산이며 산 입구에 송림숲이 우거진 곳에는 시민공원이 있어 휴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산으로 이곳 노승산의 전설로는 옛날 어느 해에 몇십 년 만에 큰 가뭄으로 산동지방의 설성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허덕이게 되자 이곳 노승산 굴바위에서 수행하던 어느 노스님 한 분이 매일같이 산소지역으로 탁발을 나가 공양미를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눈이 많이 온 겨울에 매일같이 마을을 내려오시던 스님이 며칠간 마을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하던 마을 사람들이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탁발한 바람을 진 채 마을로 오는 산길 눈속에 묻혀 입적을 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주민들은 시신을 거두어 화장을 하고 분고를 한 후 산에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주민들은 노스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생각하며 노스님 하고 부르게 된 것이 노승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한 말 아들을 갈망하던 한 여인이 매일같이 산에 올라 지극정성으로 산신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던 어느 날 지금의 원경사 터에서 조그마한 불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여인은 그 불상을 신성시 여기고는 마을로 내려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자 특별한 원인이나 병명도 모른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하루는 꿈속에 노승산 산신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원경사터에 나를 모셔놓고 정성 들여 기도를 하면 너의 병은 곧 나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작은 음악을 치고 산신 기도를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러자 100일째 되던 날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놀랍게도 병이 다 나았으니 이 말이 전해지자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병을 치유하게 되었으며 소원을 빌면 성취하는 영혼까지 지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이 도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일봉당 상도스님의 공력이 큽니다. 1997년부터 불사를 일으켜 원경사의 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1962년 동네 범어사에서 출가해 제방선호를 두루 섭렵하고 수행으로 일탈하신 스님은 2006년 12월 12일 열반하기까지 오직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화주 일심화 보살님이 도량을 돌보고 있고 세상자인 삼견스님이 법등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세상자인 보리심이 미래의 역사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이절충 창주여 이 도량의 창건주인 일봉당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 되고 미래의 역사는 이어짐에 펼쳐지는 것임을 새삼 느끼며 노승산을 넘어봅니다. 산 너머 대중위에는 국립호국원이 만장되어 가고 있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국가유공자를 안정하려는 취지에서 제한군인회가 위임받아 운영을 하다가 2006년 1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이 엄숙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과 파월 장병들의 순관뜻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불사했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배우자와 함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현대식 낙골당을 국가에서 견고하게 조성하여 영구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들러 국가유공자로 이곳의 영면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명정에 참배를 하며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셨던 이 불초소생의 못다한 불효자의 통안을 울부짖어 봅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본 아들의 하모니카 소리가 좋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시는 듯한 무시로의 미소와 건강을 챙기라는 어머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과 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라고 늘상 말씀하시던 아버님의 묵시적 당부에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한 부처소생 자리를 일어서 봅니다. 와, 선생님의 하모니카 연주는 너무 애절하고 감동적입니다. 부모님과 애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불효자이죠. 부모님은 자식을 잃으면 가슴속에 묻는다 하였죠. 하나 자식은 부모가 떠나시면 마음에 담는다 했듯 숨쉬고 맥박이 뛸 때마다 타오르는 부모님의 애절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에 담아 그 마음에 간간히 우러나올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의 모렴치한 불효가 어찌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으리까.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점 항상 후회되지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설성산성을 향해 길을 나서 봅시다. 가다 보니 설성면 장릉리에는 성호저수지가 있네요. 이것은 낚시터로도 유명한 곳이며 호수 바로 옆 장찬리에는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니 이곳에는 연꽃은 물론 희귀종인 개개비라는 참새목 회파람 새과에 속하는 여름철 철새가 새끼들을 낳기 위하여 둥지를 틀고 서식을 함으로 인하여 그 새들과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연꽃단지가 장대하고 이 단지를 둘러보는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네요. 연꽃이 피는 계절에 꼭 찾아와서 포토전에서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신눈이 내린 자취를 따라 성곽을 쌓았다고 전해지는 이천 설성산성이 있습니다. 설성산은 높이가 280m로 이천 평야지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 둘레는 1km로 주변 일대가 한눈에 펼쳐져 보이는 곳이며 이성원 신라 태조 무열왕이 백제 공격을 지휘하던 설봉산성이 있는 곳은 남천정 지역에 속한 곳이지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남천정에서 신라의 왕이 태자 법인에게 백척의 병선으로 당나라를 지원하라고 한 것을 보면 한강 상류인 여주 땅 어느 곳에선가 그 배가 건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한강을 따라 내려가서 지원을 했을 것이니 그러한 나당 연합군의 움직이는 동향을 간파했던 백제는 고구려를 치는 것으로 착각하여 방관만 하고 있다가 백제는 졸지에 역으로 침공을 당하여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현재 이 산성은 동문지 일부만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산비탈 등산로에는 아직까지 성곽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그리고 이 산성 동문지를 올라가기 전 좌측에는 경기도 향토유적 제10호인 이천선언리 입장 석불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일석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대자, 불신, 불두, 보계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조성된 것으로 각 부분이 논바닥과 마을 앞 시냇가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78년 여름장마로 드러나게 되어 마을 앞 광장에 두었다가 1984년 신흥사주지 월선 스님이 발견되지 않은 불두를 새로 조성하여 이곳에 봉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 안에는 신흥사라는 사찰이 있어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잡고 수행하시는 고령의 월선 도스님이 계시며 천년 세월의 전쟁으로 희생당한 눅진 원혼들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편 산자락 설성면 자성리 산 52-1번지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인 이천 자성리 석불 입상이 있는 연화정사가 있지요. 석불이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미륵당이라고 전하는 곳으로 높은 석죽을 쌓고 그 중앙에 석불을 모신 곳입니다. 전체 2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머리에는 둥근 가시 있고 얼굴은 긴 타원형으로 이마 중앙에는 광명을 상징하는 백호가 표현되어 있으며 두 귀는 비교적 짧으며 목에는 번뇌, 업, 고난을 상징하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는 비교적 작게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전체적인 조각 기법으로 볼 때 고려 후반의 불상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군부대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호법 신장이 석불을 옹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철조망 길을 따라 나와 우회전을 하여 경춘국도를 타고 충주 방향으로 내려가면 청미천 일명 노들 강변을 경계로 충북 음성군 강동문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장호읍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회도로를 따라가면 장호읍을 좌측으로 두고 우측에는 100개의 발이 달린 진해의 전설이 전해지는 우뚝 솟은 독산인 백족산이 웅장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네요. 이 산에는 진해가 살던 굴이 있어서인가 그 기가 왕성하여 천하의 무속인도 이곳에서는 기도발이 서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힘이 왕성한 평야지대 우뚝 솟은 독산으로, 이 산 정상부에는 김자점의 역신으로 참시를 당하자 부친 김함의 묘까지 파헤쳐지며 그 일족들이 고향 땅 상산의 묘까지 모두 부간 참시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은 세멘트로 보강을 하였지만 옛날에는 돌로 죽들을 쌓아 청미천을 가름하고 김자점이 만들었다는 일명 자주미법은 김자점의 부친의 묘가 풍수학상으로 재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세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시로 안면을 바꾸는 정치 몰입애들이 횡행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우유부단할수록 그런 기회주의들이 특세를 하고 원칙주의자들은 선자리를 잃는 것이죠. 조선시대 인조 임금 때의 그러한 인물들이 주더지처럼 조정을 파고들었던 것이며 서인이었던 김자점은 이규 김유둔과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광해군을 축출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틈타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그의 권력욕은 극에 달하자 일신의 영달을 위해 온갖 모함으로 동지들까지 서슴없이 잘라내고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는 1650년 효종 2년에 영의정에서 파직을 당하여 강원도 홍천으로 귀향을 가자 앙심을 품은 김자점은 역관 이형장을 통해 북벌 정책은 청나라에 밀고를 하여 이에 붕괴한 청나라가 대규모 군사들을 끌고 와서 사신을 보내 자초지정을 캐묻자 이경석 20백 원두표가 사신을 달래어 보내 또 한 번의 호란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역모를 일으켜 자신의 정적인 원두표 김집 송시열 송종기를 제거하고 효종을 끌어내리고 귀인 조씨의 아들 승성군을 추대하려다가 계획을 받고 손자 김세룡을 옹립하려고 한 음모가 밝혀지게 되어 만고의 역적으로 능지처참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자 역적의 가문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김자점의 일가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황해도 해주에 정착한 일직파의 후손 중 한 명이 독립지사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니 조선을 전복하려던 최악의 역신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던 인물이 한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이 자진민보 낙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피었다 사라지는 권력이란 험하고 씁쓸한 역사를 간직했던 물길은 새로운 물길이 잡혀 오늘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으니 그 비운의 역사 또한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는가 비옥한 도양으로 변하여 새싹이 돋아올라 풍요를 누리며 아름답게 펼쳐져 있네요. 와, 사방으로 활짝 펼쳐진 평야지대인 이 고장의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이고장 장어원은 농업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이곳 남촌마을은 이고장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황도와 백도로 유명한 복숭아의 발원지와 명진상권 복숭아의 고장입니다. 이 황도 복숭아는 원래 일제 치하 시절 일본의 가와상이라는 사람이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심게 되었는데 토질과 풍토가 맞지 않아 자꾸 고사를 하자 그를 지켜보시던 박선홍 현재 6.25 참전용사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시는 박재천 최관님의 부친께서 재래종인 우리나라의 복숭아나무와 접목기술이 없던 그 시대에 접목을 하여 최초로 개발한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래종인 작은 복숭아만 보다가 주먹만큼 큰 복숭아와 맛이 좋은 황도 복숭아를 보고 주변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하니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함에 처가댁인 한마을 오남리 선바위에 사는 이광덕 이광희 조카와 주변 식구들에게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생산하게 된 것이 지금은 장호업은 물론 감곡면 일대까지 방대하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고장 회사는 매년 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그 원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네요. 이곳에서 청미천 개울길을 따라 자지미보를 지나 어성리 564-1번지에 있는 이천 어성리 석불입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7호를 찾아봅니다. 야산을 등지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높이 4.32m의 두 덩어리의 사각형 석재로 구성된 이 무릎불상은 윗머리로 그 위에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어깨가 표현되었고 머리에는 팔각의 보배를 쓰고 있죠. 보살과 부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살상과 불상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불상의 형태이며 얼굴에 네모진 이마의 턱은 둥글고 양볼의 살은 약간 빠진 상태이며 이마에는 광명을 상징하는 백호가 있고 아래로 처진 눈썹과 눈꼬리가 긴 눈, 짧으면서 오똑하고 얼굴에 비해 작은 입이 표현되었습니다. 두 귀는 어깨에 닿아 있고 목에는 본래 고통을 상징하는 삼도가 있으며 간략하게 표현된 법인은 두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으로 두 어깨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고 손 모양은 중생의 모든 불안을 없애주고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무웨어 원인을 하고 있으나 손 모양이 약간 어색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힌 발 아래에는 꽃뿌리가 위로 향한 연꽃무늬 양면으로 구성된 연화자대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불상의 네그팅에는 넓적한 선들이 있어 본래 정각이 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석불은 두 덩어리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시대 경기 충청 지역에서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마을 안에 있어서인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이 정갈한 것을 보니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흠뻑 깃드는 모습에 마음까지 안온하게 해주는군요. 그렇네요. 매우 청결하지요. 그럼 이곳에서 청미천을 건너 율면 산성리에 있는 이천 어제은 장군 고택을 향해 봅시다. 이 집은 조선 고종 때 무관으로 미국 로저스 제독이 이끈 군함과 광성진에서 전투를 벌이다 장렬하게 전사한 어제은 장군의 생가입니다. 1800년 초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가집으로 앞에 넓은 마당을 두고 사랑채와 안채, 광채가 모이던 니은자형의 배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광채 옆에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서면 오른쪽 앞으로 낮은 담이 뻗어 있어 안채가 자리한 앞마당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구조로 조성되었네요. 하여 그 담을 한쪽을 터서 안채로 통하는 출입구로 사용하였고 안채는 기역자형 구조로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이 배치되었고 부엌과 광이나 골방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툇마루나 쪽마루가 방 앞에 없는 간결한 구조입니다. 대문의 왼쪽에 위치하는 일자형의 사랑채는 부엌, 대청, 사랑방으로 되어 있으며 대청은 앞마당 쪽을 막아놓고 바깥마당과 동쪽 벽을 터 놓았으며 사랑, 부엌은 앞마당에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광채의 뒷모습에서 뒤로 큼직하게 둘러친 토담은 집안을 둘러싸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원형의 변형이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입니다. 이곳에는 비록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충절을 상징하고 의리를 지킨 애절한 사연이 있으니 어제은 장군이 졸지에 광성진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에마가 홀로 이곳으로 찾아 들어와 장군이 발을 디디고 올라타던 그 바위돌에 머리를 찌우며 죽고 말았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 동리 사람들이 그 충절의 죽음을 가상히 여겨 그 말을 이유를 가지고 고이 묻어 주었다는 말무덤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의 인간사에 경종을 울릴 만한 충절을 느끼게 한 애절한 사연이지요. 이곳 사당인 충장사는 고종 8년 신미양육대 진무중군 어재현 재순 형제와 대설군관 이현학, 광성진 별장 박지성, 어영초관 유풍로, 강화 지인문 무용 천종 김현경, 서사 임집행 등 7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 쌍충현이 있습니다. 진미양역대 전투 중 도하 장군들과 함께 전사를 한 충장공 어재현 장군과 그의 동생 어재순의 호국의지와 충성심을 기리고자 조성한 곳으로 위편의 연못은 충장현이라 하고 아래 연못은 이연이라 하여 함께 쌍충현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고한 세월을 흘러온 과거세의 역사들은 오늘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교본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일지며 오늘을 발판 삼아 우리가 가는 길은 내일이라는 미래세에 과연 어떠한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질곡의 모진 세월을 넘어오면서도 의기를 잃지 않았기에 오늘날에 이르러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와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음이니 2000년대에 펼쳐나갈 미래세의 천년은 이 고장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생거 진천, 살아서 진천 땅이요 사거 용인, 죽어서 용인 땅이라고 택리지에서 이중하는 그 땅의 기운과 인심을 보고 지명을 하고 칭송하였으나 큰 동방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동지리길은 생기 이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고 극진히 칭송을 하고 싶네요. 의리 하나가 천군보다도 중히 여겼던 이천인들이요. 그대들이 지닌 의기를 발산하여 만인들이 안온하게 살 수 있도록 포용으로 감싸주며 천상천하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영원토록 그 빛을 발현하소서. 이섭대천이라 금물을 건너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천은 이미 그물을 건너서서 다스리고 있으니 19세기의 격동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며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이 땅 이천은 2000년대인 21세기를 들어서며 이 한반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요 미래세의 식량인 반도체의 보고요 보물을 품어안고 있는 물류의 고장이요 값진 또 다른 현대적 문화를 끊임없이 양산하여 배양하고는 지혜가 결집된 문화의 고장이니 2000년대를 주도할 귀한 땅임을 느끼게 해주며 새삼 무한의 감사를 올려봅니다. 생동감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생기의 땅 이천이요 그 심찬 정기를 영원 무궁 보존하소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형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문화재들을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있는 자세한 해설을 듣고 보니 많은 공부가 되었으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여주나 광주 용인 땅에 국토순례를 하실 때 저희들을 꼭 초대해 주시면 서울에서 가까우니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함께 동참을 해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역사 인식이 뚜렷하신 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연이 되면 또 뵙게 되겠죠.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천 구경과 탄양 구경을 찾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님들의 고향도 함께 탐방해 보실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이라도 나의 고향을 역사적 해설과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를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싶으시다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전국 160여 곳의 지방을 그린 그림지도와 책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기에 현재 발전상과 후손들에게 넘겨줄 오늘날의 역사를 보강하고 교정과 배열만 하면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서슴없이 노크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산속을 유영하는 유랑객에게 직접 통화는 간간히 어려움을 따르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 오랜 세월 다듬어온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 여기며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국으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두는 어제의 악몽의 추억들은 지워버리시고 가보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에 만족하시며 힘찬 날개를 펼치고 희망과 행복을 향하여 날아보자고요. 오랜 시간 탐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말에 2천을 걸어보며 대동지리지 작가 거랑 박성현